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함을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을 겨냥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우리가 이긴다고 평가했습니다. 혼란 속의 대선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예비 후보 연합뉴스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든 간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제기했던 지도부와의 교감에 대해서는 없다. 그리고 임기 3년, 개헌 후 3년 뒤에 물러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아마도 입당 이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입당했으니까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늘 당 지도부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후보도 그렇고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행 사항이 그간에 한 10일, 한 2주 정도의 진행 상황을 보면 좀 흐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혼란스러우셨고 당원들도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무소속 후보 신분으로서 한덕수 후보가 당의 내 단일화와 관련된 의견은 일임을 했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이런 거였고요. 당도 당원도 아닌 분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단일화 얘기하고 그분에게 어쨌든 카펫을 깔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잖아요. 이런 과정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사실상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을 이 당이 초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젯밤의 경우를 보면은 민주적 절차성 부분을 상당하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끌고 간 측면들이 있어서 저부터도 국민의힘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지만 좀 당혹스럽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고 사실 논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뭐 오늘 말씀 중에는 보니까 개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뺐는데요. 네. 개헌 빅텐트 얘기가 처음부터 무리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은 칼자루를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개헌을 하고 3년 안에 물러나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민주당이 합의 안 해주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삶을 살피고 또 당원들의 마음을 받드는 좀 더 내실 있는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원래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죠.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도 위헌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근 한 달 동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절대 대통령 물론 대선 후보조차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말씀 중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교감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이 지도부와의 교감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을 끌고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한덕수 후보의 성정상 정치인 자체가 아니고 관료로서 평생 살아왔고 이렇게 과단성 있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5월 3일 김문수 후보 선출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 원래 한덕수 후보라면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을 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김문수 후보를 내려주겠다는 확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교감 없이 혼자의 결단으로 그리고 이 단일화 관련된 내용은 지도부에 일임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었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이야기를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비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총의와 당원 당규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후보 변경에 찬성한 응답이 나오면 뭐 한덕수 예비 후보가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당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마도 지금 당 지도부는 그 지도부의 뜻대로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2, 3일 동안 당원들의 여론이 무지하게 악화됐습니다. 지금 뭐 당의 게시판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 뭐 바글바글 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뭐 제가 볼 때 결과를 봐야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과를 봐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단일화를 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당 지도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단일화든 뭐 지지율 올리는 거든 사실 어려울 때는 당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당은 당규에 기초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지도부가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계속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고요.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경선 흥행 효과가 반영도 되기 전에 단일화 문제를 걸고 나와가지고 사실상 이 경선 효과가 컨벤션 효과가 집약되는 것을 사실상 방해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 대응 며칠 있지 않습니까? 초기 대응 며칠 동안에 오히려 단일화를 방해하는 3, 4일간에 이게 지도부와 후보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옴을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 실제적으로 단일화 문제를 추동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소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으로 한 3, 4일 되는데요. 네. 이 부분들을 자초한 게 지금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요. 이게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날 걸로 보는 것이고요. 누가 됐든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기결이 될 거다 지금 봅니다. 네. 당원 투표는 좀 열어봐야 알 것 열어봐야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글쎄요, 지금의 분위기면 아마 인정되기가 어렵겠죠.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상황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당원 또 지지자들의 상황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를 해야 그나마 본선에서 해볼 만하다는 기대가 모아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이런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도부가 이렇게 결정한 상황에서 다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회복시키는 결정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론이 모아질 수 있을까? 좀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후과는 최종 내일 어떤 후보가 기호위원으로 등록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수 전체 또 국민의힘에 회복할 수 없는 이 타격을 줬다. 이 당은 당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하나의 정당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뭐 돌아보면 최초의 국민의힘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11분이었습니다. 이분을 8명으로 컷오프하고 4강으로 줄이고 2강으로 줄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 과정 초기부터 한덕수 대행의 출마 대망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경선 자체가 한덕수와의 최종 결승을 위한 2부 리그로 전락시킨 게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도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결국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히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초 한덕수 후보의 출마설이 나올 때부터 기획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을 이렇게 무리하게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뒤에 닥칠 어떤 후과 이것이 당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없이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세움으로써 얻게 될 정치적 이익 이 부분만을 고려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부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후보 결정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이후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 내부 공개 반발도 이어지고 있죠. 일각에선 한덕수 후보와 지도부 간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아서 한 후보를 단독 의결한 것이 당원 당규에 맞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면서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근데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계속 해온 얘기가 단일화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같이 한번 이걸 해주십시오. 네. 단일화는요. 1차적으로 후보 등록까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표지 인쇄까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전 투표전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이 자기 정당 중심으로 단일화를 끌고 갈 때 상대가 무소속이라면 그분이 꼭 이 정당에 들어와서 후보가 돼야 된다는 전제로 단일화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내놨던 게 다음 주 중으로 2차례 토론하고 여론조사 2차를 거쳐서 가자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사실은 아닌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에 쫓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다라고 규정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오히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기들의 고집을 밀어붙인 거다. 이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다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후보 자격을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것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대위가 할 수 있나라는 문제도 있고요. 여기에 선관위도 사실은 선관위원장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들어갔는데 선관위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관리하는 기구지 선출된 후보를 취소하는 기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주적 정당성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후보직에서 취소를 했다, 무효를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적 정당성이란 뭡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한덕수 후보 말고 다른 분도 뜻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신청을 해서 그게 경선이든 그게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든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서류만 해도 30몇 가지예요. 근데 새벽 3시에서 4시에 딱 1시간 동안 열어가지고 한덕수 후보 것만 딱 받고서 닫았어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3시에서 4시에 할 걸 알고 서류를 준비했던 겁니까? 지금 말입니다. 이게 살구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왜 이런 오해와 국회를 자초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단일화에 관심을 가졌던 당원들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도부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당이 제대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비판해야 될 건 비판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담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더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저도 똑같이 받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룻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불가능하죠. 사실 후보를 선출하든 선출된 후보의 절차적 아니면 실체적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든 당원 전체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한 달 이상 걸리죠. 지금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해서 몇 단계 경선 절차를 거쳐서 오는데도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 그렇게 뽑은 후보를 단 하룻밤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 교체를 했다. 그러니까 정치 쿠데타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쿠데타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건 김문수 후보가
당사자로서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 이상의 정말 심각한 이 정당 정치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이 공고를 하고 32가지의 서류를 한덕수 후보에게만 받고 종료했다. 다 준비해 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32가지 서류를 이런 방식으로 접수할 줄 누가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절차적인 문제는 경선 절차를 거쳐서 뽑은 당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에 문제가 있어서 굳이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그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다른 후보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었어야죠.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이런 분들이 만약 김문수 후보로 도저히 안 되니 다시 후보 선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당내 이 다수의 어떤 이 공감이 이루어져서 그런 절차로 간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를 진행을 이렇게 새벽에 1시간 공고를 통해서 마감했다고 하면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어제 기각된 가처분과는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가처분 신청 얘기했는데 잠시 후 5시죠.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여기에 김문수 후보는 또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2개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이 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한 번은. 근데 과연 내용이 좀 바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시면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게 특히 그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에 관련된 가처분 기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 당이 김문수 당은 후보의 후보라고 대선 말을 후보 했으니까.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청을 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시점에서는 법원의 판단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네.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는 당이 김문수 후보의 당 후보로서 위치를 흔들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시점에서는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의 입장이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게 한 가지 다르고요. 그다음 오늘 5시에 하는 부분은 그 대선 후보 선출의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 부분에 대한 이제 중대한 하자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법원에서 남부지법에서 했던 거와 다른 결론으로 갈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며칠 전에 했던 그 기각 판단 그거를 준용해서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연동해서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뭐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 과연 사법부가 얼만큼 또 개입을 할 것이냐의 부분도 충분히 있는 대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결정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결정을 미룰 수도 있고 하더라도 정치 상황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의 결정을 지향하는 최근까지 법원의 어떤 이 판결 그 분위기상 인용하고 소극적인 어떤 이유 정도를 밝히는 정도로 끝낼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신청 취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뭐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피보정 권리 관련돼서 이제 소명되지 않았다,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3자에게 대통령 후보자 지위 부여를 금지를 구하는 신청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신청이었는데 그 부분 판단 이유를 보면 매우 정치적입니다. 당무 우선권에 대한 판단을 했고요. 단일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론으로서 신청인인 김문수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유를 쓰는 그 민감한 정치 상황에서 이런 가처분 결정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낸 가처분 신청 또 5시에 신문을 잡는다는 것은 결정을 바로 내겠다는 의지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 재판부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제 나온 이 결정문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상 취지 또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을
내용이 들어간 어떤 판결 이유를 보면 어제의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후보 자격 취소 절차나 이 과정 또 실체적 이유가 제가 보기엔 명백히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남부지법 신청재판부의 어제 결정을 보면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뭐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뭐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인용 결정이 나와야 된 사건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미 어제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후보 교체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걸로 인해 발생한 이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 관여 또 사법 소극주의가 지금 상황에서는 작동하기 어렵고 아마 오늘 중에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를 단일화 일단 하고 그 다음에는 개헌 단일화, 즉 뭐 개헌 빅텐트. 한쪽에서는 뭐 반 이재명 빅텐트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제 개헌 빅텐트는 한덕수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뭐 불출마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고 이준석 후보 정도만 남아 있는데 또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면 결과적으로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 이게 이제 그 뭐 이낙연 고문의 네. 그 빅텐트 참여는 뭐 저는 그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빅텐트에 참여하더라도 그분의 지지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마침 그분이 국민의힘하고는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불출마까지도 가셨으니까 그걸로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준석 지금 후보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을 가지고 내년이나 혹은 3년 뒤에 그 당시를 이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요. 보수 후보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분으로 결정이 돼서 상당한 지지세를 보이면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이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됐을 때 몸값을 최대로 올린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개혁신당하고 뭐 합당이 됐든 무슨 방식이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양새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에서 나중에 이 상태가 한 방향으로 수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렴이 안 되면 나중에 투표 거부나 불참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의 수혜자가 이준석 후보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정치적 계산으로 이준석 후보가 대략 한 10% 이상의 득표를 할 자신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 자신의 브랜드로 앞길을 열어갈 수 있고 자기가 몸담은 정당이 보수 정당의 선택지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이 사태가 어떻게 수렴이 되고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새에 따라서 그 통합이냐 분열이냐 갈림길이 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 비상계엄 이후에 뭐 국민의힘 사정이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사실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던 초과상관을 스스로 불질러 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빅텐트가 가능하겠습니까? 빅텐트라는 거는 뭐 명분과 힘이 있는 정치 집단이 그걸 무기로 해서 사실 세력을 확장해서 어떤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지금 며칠 사이 이뤄지는 이 국민의힘 내부 한덕수 후보의 이 행보를 보면서 저분과 저 세력과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외부 세력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완전히 가능성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불출마 선언하고 선을 완전히 긋지 않습니까? 이 판에는 낄 데가 없고 낄 명분도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국민의힘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이후에 뭐 한덕수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살아남든 아무리 구애를 한다고 한들 이미 무너져 내린 이 국민의힘과 왜 손을 잡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대선 이후에 찾아올 보수의 어떤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는데 뭐 오히려 대선 과정이 본인에 대한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와의 또 연합은 또 역시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사실 빅텐트란 말은 아마
이 정치 분석, 대선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자폭과 파탄의 핵 버튼을 스스로 눌렀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합법적 경선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입니다. 비록 즉각 단일화 약속을 깼지만 후보 등록 후 단일화의 수많은 전례를 감안하면 단일화 방법과 전술에 대한 후보의 자율성 때문에 후보 자격조차 전면 부정되고 자격 박탈될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 역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어요. 정치는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비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뭐 어떤 비판을 하도 어떤 험악한 말로 이 상황을 공격을 해도 사실은 다 납득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언급은 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국민의힘의 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정당 정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말씀이고, 저희 이게 뭐 단일화라는 이 과정으로 애써 포장을 오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분열의 정치, 후진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과거에 어떤 당의 당권을 쥔 어떤 세력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판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나 있었던 일. 그때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못했죠. 자당이 뽑은 후보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갈아치우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에 뭐 이 대통령이 이 당수를 하던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뭐 민주당으로서 보기에는 이걸 뭐 상황을 즐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전체 뭐 같이 이 어쨌든 여야가 됐든 의회를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으로서 이후에 국회 내에서 협력도 끌어내야 되고 또 정당 정치를 발전시켜야 될 과제를 같이 공이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볼 때 이 한탄스러운 거죠. 개탄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인 것이고 과연 뭐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정을 하고 혁신적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까지 보여지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런 정당이 과연 뭐 집권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주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평가라고 봅니다. 네. 이게 민주당 뭐 김민석 최고든 이재명 후보든 그런 비판을 자초한 게 국민의힘이니까요. 매우 아프죠. 명분 있는 갈라치기를 통해서 뭐 대선 뭐 운동도 하고 국민의힘 쪼그라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부분이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경남이니까 이게 매우 정교하게 준비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겨냥한 메시지고 또 그게 경남 사람들의 정서에 아주 잘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고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체제전쟁으로 보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살리는 기회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지난 한 10일 정도의 대선 과정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이 당원들 사이에 이런 불만이 나와요. 이게 이재명 후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도대체 누구 편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이게 지금 SNS라든가 단톡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논란들이. 그래서 이거는 아프게 자성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이 상처를 말입니다. 2, 3일 내에 빨리 수습을 해야 그나마 10일부터 대선 본선 운동 아닙니까? 22일간에 걸친 대선 뭐 캠페인이라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또 창녕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뭐 좀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뭐 나중에 같이 할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최근에 이제 이른바 윤여준 전 장관을 비롯해서 보수의 인사들과의 보폭을 좀 넓히는 부분에 대한 또 평가 또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원래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 부분에 탁월했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랬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갈등을 겪더라도 설득하고 듣고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능력을 보여왔죠. 그래서 실제 행정가 이재명이 했던 이 정치 또 행정에 있어서 행정의 효능감, 정치의 효능감을 겪었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 정규재 주필이나 조갑재 전 문설위원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원래는 이재명 후보를 만나도 대화가 안 될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분도. 근데 실제 기회가 돼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지지를 할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통한다. 걱정했던 이런 사람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유능하다. 이런 평가가 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뭐 예외는 아니죠. 이제 정치적 길이 달랐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그랬지 얼마든지 말이 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아마 오늘 또 영남권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또 영남 지역에 계신 뭐 국민들에게 주는 안정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그 전에 지지세를 보내지 않았던 영남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취소 결정에 맞서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신문길에 직접 출석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상황 한번 현장에서 보시죠. 후보님 여기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네,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에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포토라인에 서달라고 하면서 질문이 들어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가서 잠시 후 5시에 시작하는 이 후보 취소 결정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에서의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이제 보수의 영역으로 넓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홍준표 창녕 가셔서 홍준표 언급하신 것도 정교하게 준비된 메시지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창녕 사람이고요. 경남도지사와 대구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녕이 지정학적 위치가요. 남쪽으로는 창원시하고 붙어 있고 북쪽으로는 대구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TK, PK를 겨냥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게다가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경선과 관련된 후보와 관련된 이 난맥상을 보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뭐 부드럽게 비판하는 것도 뭐 이재명 후보가 구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자초를 해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아쉽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